네, 케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전체 45개국에 약 13,000명의 선수들이 인천에 모여서 지난 4년간 힘든 훈련 과정을 극복하고 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선수들은 단순하게 1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스스로의 새로운 기록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제 2014년도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처럼 끝까지 도전하면서 꿈을 이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을 기여하는 사람들도 이 선수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등을 쫓는 것은 2등 게임이지요. 그건 캐치업 게임입니다. 남들이 안 보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무한한 호기심으로 상상력으로 새로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기업 경영을 필요하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조의 대명사인 3M의 강의를 오늘 첫 강의로 모셨습니다. 3M 이노베이션, 성장을 가속화하는 3M 혁신 역량 극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병국 한국 3M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강연을 해주실 정병국 대표님은 인하대학교 재료공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한국 3M에서 사업본부 본부장을 거치고 에이블시티 코리아, 싱가포르 알프레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3M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시고 대한민국 산업계 발전을 위하여 창조와 혁신 문화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정병국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 아주 훌륭하신 CEO분들 또 경험이 많으신 임원들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망설입니다만은 3M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노베이티브한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고유한 그 기업 문화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사업에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3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비결, 여러 가지 3M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40%를 15%를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융합형 R&D의 근간, 지속적인 투자, R&D 역량의 현지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3M은 19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제가 한 112년 된 회사인데 지난 112년을 돌이켜보건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대공황, 근자에 들어서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에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런 여러가지 도전 위기들을 잘 견뎌서 현재 112년이 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여러가지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프로세스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3M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 양성 교육 내지는 리더십의 재조명, 또 한국 3M이 갖고 있는 고스론과 오버플로우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가 받은 시간은 50분입니다. 근데 한 40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제 말씀을 전달하고 나머지 10분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퀘스천 앤 앵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M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보시면 MMM 3개가 있습니다. 원래 회사 이름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 컴퍼니입니다. 워낙 이름이 길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MMM 3를 따라서 3M이라는 회사가 됐고 19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2년 정도 됐고 보시다시피 그 마이닝 회사입니다. 광산 회사입니다. 광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광물을 캐고 광물을 캐는 과정에서 돌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돌가루 가지고 어떤 상품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돌가루를 발라서
상품화를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빼빠 연마제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연마제 개발이 됐고, 종이에다가 연마제를 바르다 보니까 어떤 그 접착 머터리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착제, 어드헤시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하고 돌가루를 붙이게 되는 접착제도 개발하게 됐고, 또 종이에다가 접착제를 발라보니까 이게 테이프가 된 거예요, 테이프가. 그래서 세계 최초로 스카치 테이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카치란 말은 3M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고유 명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3M은 하나씩 필요한 제품을 자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6만 5천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앤컴퍼니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의하면은 3M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에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있습니다만은 구글이나 애플은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굴뚝산업, 전통적인 매니팩처링 기업으로는 뭐 외람된 말씀이라면 가히 3M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노베이티브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에 뭐 여러 가지 세계 유수의 제너럴 일렉틱이나 토요타, 또 IBM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3M은 모든 그 전문 경제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유수의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하이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앤 컴퍼니에서는 가장 인노베이티브한 회사 세계에서 5번째, 포브스에 의하면은 뭐 가장 존경받는 회사 25번째, 포춘제에 의하면은 가장 또 어드마일 컴퍼니에서 21번째, 가론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리스펙티브한 회사 7번째.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M이 그렇게 매출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재나 부품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인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리코니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우지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30대 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의 주가지수를 평균을 내서 이제 다우지수를 산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3M인 경우에는 한 번도 이 다우지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M이나 뭐 AT&T, 보잉, 뭐 인텔, IBM 이런 세계 유수의 회사들이 다 다우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동안 그 몇 개의 회사, CD그룹이나 허니웰, GM은 이제 떨어져 나갔고, 시스코, 쉐블론, 이런 비자 이런 회사들은 서로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국 기업이면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73개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표적인 멀티내셔널 컴퍼니입니다. 한국에는 1977년도에 들어왔고, 한국에는 이제 세일즈 앤 마케팅, 그 다음에 R&D 센터,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펑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73개국 나갔기 때문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저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 3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3M은 1977년도에 두산그룹하고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두산그룹 합작 투자를 해서 현재 여의도에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공장이 하나 있고, 전라도 나주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택과 양산에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토탈 7개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은 1조 6천억 정도 하고 있고, 현재 1,700명의 직원이 약 6만 5천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고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소위 얘기하는 CAGR,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은 거의 한 25% 이상의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 3M을 간단하게 더 소개해드리면은 비단 저희가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KM에서 지정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제조기업 부분에 10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8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 한 1000여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는데 3M 코리아가 유일하게 지금 하이 랭킹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나 기업 취업 준비생이 가장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112년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하게 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 특히 그 40%를 15%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 여러 가지 R&D 근간, 지속적인 R&D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M이 대표적으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인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사실은 40%입니다. 40%라 하면 과거 5년 동안 개발된 신제품이 당해년도 매출액의 40% 이상이 돼야 되는 게 현재 각 기사나 각 비즈니스 유니트의 책임자의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신제품이라 하면 일종의 그 블루오션 제품입니다.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이 적고 또 상대적으로 그 그로스 마진이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 유니트의 책임자들은 신제품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익 가지고 R&D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40%를 신제품이 그 당해년도에 꼭 매출액의 4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40%를 이건 주로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는 현재 미국 3M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코리아인 경우는 약 한 47%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과거 5년 전에 개발된 제품이 올해 매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헬스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로스 마진이 좋고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40% 룰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15%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15% 룰은 또 대표적으로 3M의 경영 철학 또는 기업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이었던 윌리엄 맥나이트 회장님께서 창조해내신 기업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5% 룰이라 하면 모든 3M의 R&D 요원들, 저희가 R&D 요원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그 R&D 요원에 한해서는 자기 주어진 시간의 15% 이상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사우나를 가시든 15% 동안에 아니면 산책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시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15% 시간 동안에 고정된 사고방식을 떠나서 아주 그 창의적인 아웃 오브 박스의 창의적인 생각을 해놔라. 크리에이티브 웨이 싱킹을 해보라라는 게 기본적인 3M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R&D 요원들이 이렇게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15%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좀 여러 가지 머리 식히면서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신제품들을 그런 15%로 해서 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포스트잇 노트를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따 나가실 때 이 포스트잇 노트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잇 노트는 미국 타임즈에 의하면 20세기 대표적인 개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트잇 노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은 1968년도에 스펜서 실버라는 과학자가 접착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접착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잘 이렇게 본딩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본딩, 완전 접착이 돼야지 이게 사실 접착제로서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분이 개발하신 제품은 붙지가 않고 붙였다 떨어뜨려야 하는 아주 이상한 접착제를 개발하게 됐어요. 사실 접착제로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걸 실패한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한 테크놀로지, 실패한 포뮬레이션이 이제 캐비넷 안에 있다가 1974년도 6년 후에 아트플라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어떤 성경문구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문구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달아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럼 붙였다 띄었다 하는 메모지를 거기다 붙이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과거에 개발했던
실패한 접착제를 다시 캐비넷에서 끌어내서 저희가는 커머셜라이제이션,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사실은 포스앤노트라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한 제품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에 갖다 박혀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 실패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잘 시장에 커머셜라이즈, 소위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탄생된 제품이 세계적인 히트 제품 중에 하나인 포스앤노트라는 제품이 탄생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따르게 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이 현재 3M이 갖고 있는 기업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업 문화 중에서 또 하나의 좀 독특한 건 펭귄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펭귄 어워드. 펭귄 어워드라 하면, 펭귄을 아시다시피 KBS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실 겁니다. 동물의 왕국 자세히 보시면은 펭귄이라는 놈은 굉장히 겁이 많은 놈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야지 자기 물고기도 잡아먹고 새우도 잡아먹고 하는데, 물속에는 천적이 많이 있습니다. 상어도 있고 물개도 있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장 펭귄이 반드시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지 우르르 따라 들어갑니다. 아마 텔레비에서 보셨을 거예요.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따라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펭귄이 쭉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도전의식을, 실패를 들어가지 않는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앵커러지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포스트 펭귄 어워드라는 어떤 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란 특정 분야,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분입니다. 아마 제가 전달하려면 어떤 뜻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플랫폼. 3M이 갖고 있는 46개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원서주기율표, 화학 시간에 원서주기율표 아마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M도 이런 원서주기율표와 같은 46개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AB라 하면 어브레이시브, 연마되고, 그 다음에 AC라 하면 어커스틱, 이게 음향을 흡수하는, 어드헤시브, AD 하면 어드헤시브, AM 그럼 여러 가지 이런 특성을 가진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46개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서로 조합하고 컨버전스, 퓨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옥동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46개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시장을 다양하게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마켓, 컨슈머 마켓, 디스플레이 마켓, 일렉트로닉, 필터레이션 이런 마켓들을 서로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서로 융합, 컨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가지 제품이 나오게 된 비결은 이런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46개의 기본적인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서로 융합과 조합과 접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많은 6만 5천 가지 제품을 만들게 된 배경이고, 다양한 시장, 저희가 봉사하고 있는 시장이 전자, 일렉트로닉, 오토모티브, 컨슈머, 건축 시장, 리뉴얼 에너지, 세이프티 이런 다양한 시장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 복제 기술, 마이크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복제 기술이 있습니다. 3M의 혁신가들은 플라스틱 표면에 수천 개의 작은 홈을 추가해가지고 빛을 굴절시키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 플랫폼을 개척합니다. 1950년대에 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가지고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는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3M의 발명인의 하나의 제품입니다. 이런 미세 복제 기술을 통해서 OH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아마 차 운전하실 때 교통표지판 다 보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교통표지판은 95%가 3M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 필름에다가 아주 글래스 코팅을 아주 균일하게 해가지고 빛이 들어갔을 때 아주 균일하게 반사될 수 있는 제품. 이게 일종의 미세 복제 기술, 마이크로 리플리케이션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OH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미세 복제 기술을 통해서 LCD TV에 들어가는 특수 광학력 필름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 쓰고 있는 LCD TV의 3M 제품은 100%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복제 기술을 통해서
OHP가 만들어지고 교통표지판이 만들어지고 HDTV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름 기술이 덮여져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특수광학 필름이 또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나씩 진화되고 또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끊임없는 기회를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의 아이디어를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연결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베이직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른 테크놀로지 플랫폼과 접합을 시켜서 그래서 마이크로 리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접착 기술, 약재 전달 기술, 연마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필름 기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또 예입니다. 이게 1950년대에 너누근 테크놀로지라는 제품이 개발이 됩니다. 이 너누근 테크놀로지 하나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하나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됩니다. 하나의 기술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접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해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입니다. 자동차에도 저희 부품 소재가 약 한 50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3M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제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스타 제품은 없어요. 아주 크게 매출이 일어나는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소재 부품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도 좀 덜하고 그로스 마진, 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좋은 소위 얘기하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R&D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는데 삼성전자나 애플에도 우리 제품이 약 한 40여 가지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약 한 40여 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3M 제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애플에서도 3M의 어떤 소재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3M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M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시장의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잘 융합하고 접합을 통해서 기술 공유의 원칙과 그리고 융합의 원리에서 저희는 Future Corporate Priority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과 시장의 움직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에 우선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떤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은 단 하나의 마법과 같은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46개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는데 어느 하나의 기술 가지고도 어떤 완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융합, 컨버전스 이걸 통해서 하나의 옥동자가 탄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마법과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3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거의 R&D 투자가 앞으로 우리 성장하는데 그로스 모멘텀이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M의 경우는 매출액의 약 한 6% 이상을 약 한 2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 한 2조 원 정도를 매년 10,000명의 연구원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주로 신마켓의 신제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베이시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역량 현지화를 통해서 서로 각 나라에 있는 R&D 연구소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고, 그런 좋은 정보들을 서로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로컬 마켓에 맞는 신제품이 탄생하고 있다는 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35개의 인터내셔널 랩과 30개의 커스터머 테크니컬 센터에서 같이 지속적인 정기적인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개발된 신제품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밀접한 교류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뭐 삼성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GM, 포스코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회사랑 같이 면밀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주로 그 하이레벨 엔게이지먼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레벨 엔게이지라는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CCO, C라면 CTO 내지는 CEO, 그 다음에 탑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미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워킹 레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단계의 어떤 티어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관계 개선 내지는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세미나.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고객의 사이트에 가가지고 저희가 테크니컬 세미나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3M Days at 삼성, 3M Days at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걸 합니다. 또한 우리 그 CTC라고 그러는데 테크니컬 센터에 고객들을 방문을 시켜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00명 정도의 그 R&D, 고객 R&D 요원들이 우리 그 연구소에 와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어떤 지식들을 교류를 하고 서로 이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 세계 R&D 역량을 골고루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 40%를 15%를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특히 그 펭귄 어워드, 또 융합형 R&D의 근간, 지속적인 투자와 또 R&D 역량 현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역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좋고, 아무리 뭐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프로세스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걸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리더십을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에 동력을 삼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키 석세스 팩터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리더십의 재점을 3M이 갖고 있는 고유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 얘기할 때는 그 3M 리더십 비헤이비어라고 했는데 6개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play to win, 뭐 develop other than self, innovate, prioritization and execution, 뭐 foster collaboration, teamwork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각 항목별로 행동 양식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M이 모든 임직원 약 한 9만 명의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이 행동 양식을 따를 수 있도록 수시로 트레이닝, 교육도 시키고 또 이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수시로 뭐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프로세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성공을 매진한다.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성공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항상 고객 중심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항상 외부지향적이고 자신이 아니라 항상 3M 노력하고 중요한 건 실패를 겪어도 실패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실패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는 자세로 대응한다. 두 번째 인노베이션. 대표적인 인노베이션 회사 중에 하나가 3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고객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을 끊임없이 물색하면서 현상주를 타파하고 변화를 환영하고 내부의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윈윈 솔루션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초대받은 이렇게 큰 그 이벤트인지 잘 몰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네트워킹, 여기 KMA에 조찬 강연회가 굉장히 좋은 그 외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여러 가지 그 성공 팩터들이 있습니다만은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프라이스도 있고, 뭐 채널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네트워킹도 아마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팩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협업과 팀워크를 붙어둔다. 여기에는 포스터 콜라보레이션 팀워크. 서로 관련있는 관련자들을 팀에 포함시켜서 공통된 목적의식을 갖게 한다. 직무와 직급을 광란한 협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SDM에서 발견된 비즈니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팀워크, 효용성, 융통성을 특징하는 기업 문화를 키운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협업과 팀워크에 관련되어 있고 프라이티제이션, 익스큐션. 아무리 플랜이 잘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 익스큐션, 소위 얘기하는 익스큐션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몇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단순화, 사고의 단순화, 린 싱킹. 저희가 요새 린 여행 많이 하십니까? 린 식스그마라든가 린 싱킹 많이 하는데, 사고의 단순화를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디벨롭먼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디벨롭먼트, 타인을 격려하는 진정한 리더는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적극적으로 팀을 주도하고 신뢰를 쌓고 지적 호기심을 키운다. 성숙한 태도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타인 및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얘기하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운영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했을 때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고도의 도덕성, 고도의 윤리성,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M에서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하는 거죠.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3M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3M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타협하지 않은 정직성을 중요하고 솔직하고 정중하며 품위 있는 태도로 타협을 대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관리에서는 투명성을 지키도록 한다.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 비헤이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개의 그 3M이 갖고 있는 리더십 비헤이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단지 3M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행동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냥 저희가 그렇습니다. 3M 코리아만이 갖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고유한 문화를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기업의 CEO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표현합니다. 지휘자 대단히 훌륭한 멋있는 직업이죠. 관악기, 현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의 음을 아주 최상의 음을 내기 위해서 조합할 수 있는,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컨덕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불행히도 뒤에 있는 관객을 보지 못합니다. 관객이 이게 좀 지루한지, 아니면 소리가 너무 빨라서 이게 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고수로입니다. 고수는 아시다시피 판소리 할 때 그 북을 쳐서 명창, 판소리의 명창과 고객들의 어떤 균형감,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분이 그 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중들이 판소리가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고수분은 이렇게 북소리를 천천히 돌려서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중들이 너무 이게 너무 지루하다 그러면 북을 빨리 두들겨가지고 고수가 좀 신명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판소리의 명창과 또 관중들을 잘 이렇게 융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아주 최상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분이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체 리더는 저는 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은 즉 우리 고객, 그리고 그다음 명창, 판소리는 우리의 스테이크홀더, 소위 얘기하는 우리 종업원들, 주주입니다. 그 종업원과 주주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또 우리 고객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중간에 서서 최상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역할이 사실 기업체의 CEO의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수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버플로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한국 3M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3M 코리아의 제 앞에 사장이 13분, 12분이 있는데 다 외국인입니다. 유럽분 내지는 미국분. 처음으로 이제 한국 3M에서 이제 한국 사장이 나왔습니다. 영업사원 출신이, 그리고 제가 무슨 PH가 있는 것도 아니고 MBA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학벌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 한국 3M 최초의 사장이 됐습니다. 사실 기업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는 조그만 요만한 것을 주더라고요. 요만한 것을. 2년, 3년 동안에 그 그릇을 넘치게, 오버플로우, 물을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더 큰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차고 넘치게 오버플로우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큰 것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도 역시 차고 넘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 출신이
뭐 특별하게 PhD가 있는 것도 아니고 MBA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사관 출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SDM이 갖고 있는 고유문화, 학력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서 능력만 하나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기업 문화가 현재 3M의 성장 가능한 서스테이블한 플라피터블한 그로스를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이 주신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 공룡같이 가장 힘이 센 종이 아니고 가장 두뇌가 좋은 종도 아닙니다. 가장 두뇌가 뛰어난 종도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종은 변화에 가장 순응할 수 있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종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화에 잘 수긍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CEO 임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낼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오랫동안 외국인 사장이 쭉 한국 3M을 맡고 계시다가 이제 정 사장님이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사장을 맡으셨으니까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반대로 임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임직원들, 다른 임직원들은 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제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 직원들은 다른 3M 외국 조직으로 많이 보내는 편인가요? 저희가 현재 직원이 1,700명입니다. 1,700명인데 제가 사장 3년 반 전에 사장될 때 외국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뭐 7명 있었는데 제가 사장되는 이유로 다 쫓아보냈어요. 니네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뭐 완전히 우리나라 국산 100% 국산 미국 회사지만 우리는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100% 로컬리제이션이 돼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돈만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100%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현재 1,700명 직원 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한 2명 정도 있을 겁니다. 10몇 명에서 다 쫓아보내고 한 2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국 3M은 미국에서 100% 투자했지만은 100% 100% 로컬리제이션 앤 로컬 데디케이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른 아침에 3M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그리고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아주 핵심 전략을 공유해 주신 우리 정병욱 대표이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